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4시 10분입니다. KBS 이틀 전이었죠. 박재근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회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번 달 말이면 일본이 수출 규제한 세 가지 핵심 소재에 대한 양산 테스트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전자신문은 복수의 반도체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반도체 업계가 불화수소 대책을 거의 마무리했다. 일본 이슈로 공장이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어제 한국일보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국내산이나 유럽, 미국 등 제3국이 생산한 소재로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음을 눈치챈 것일까요? 일본의 NHK와 요미우리 신문 등은 오늘 일본이 한국 수출을 규제했던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 처음으로 수출 허가를 내릴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수출 허가 환영합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이 안 판다고 했다가 다시 판다고 할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그 가격 그대로 사줘도 되는 것인지 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이 역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난감한 건 누굴까요? 일본 아베 정부보다 더 난감할 사람들. 그동안 일본 아베 정부 두둔하면서 우리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고 그냥 협상하는 게 낫다고 했던 정치인, 언론인, 이른바 전문가들 앞으로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일본이 먼저 걸어온 싸움입니다.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확실히 이깁시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오늘 돌발 경제 퀴즈는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에 정답이 나오니까 방송 잘 들으시면 쉽게 또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이론 1990년대 일본처럼 낮은 경제 성장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 경제 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실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경험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모두의 경험이 되고 모두의 효과로 나타나는 실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 효과입니다.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직장을 구했다가 이력서를 새 직장을 찾는데 쓸 때 이 이력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거기에다 효과 붙이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콩과 마이크는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아쿠아리움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계속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슈 심화 토론. 우리 경제 핫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가 봅니다. 네, 이번 주 다시 기본으로 이제 경제교육부터 시작하자 특별 기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에게 경제 금융 교육이 필요한 이유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충실하게 채워주실 분입니다. 베스트셀러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의 저자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경제 사실 루퍼드 머독이 있잖아요. 뉴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살아남을 뉴스는 딱 두 가지다. 돈에 관한 경제 뉴스, 그다음에 스포츠. 와우.
예, 모독답죠. 예, 무섭네요. 예, 엄청나게 그래서 금융이 아니죠. 루퍼드 머덕 미디어 재벌로서 그렇죠. 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와 스포츠 뉴스는 영원히 살아남을 뉴스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뉴스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경제 요새 정말 사람들 관심 많은데 네, 맞습니다. 금융이 생존 문제다.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뭐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의 연준이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금융이 생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전에는 예. 뭐 이제 최 기자님이나 저같이 예. 그래도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직장에서 월급 받고 난 다음에 다 적금 들고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다. 그러냐 하면 뭐 이자율이 10%였던 게 뭐 일반적이었으니까. 연수원 가서 바로 그 예적금 통장 나눠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랬던 예,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재테크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돈을 모아서 10%로 계속 굴리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소득이 좀 모이면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예. 그리고 이제 갚아 나가는 뭐 그렇죠. 이런 식의 재테크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금리가 1.5%. 예, 1.5%. 예, 그렇죠. 이게 1.5%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뭐 시장의 기대는 3년 만기 국고금리, 그러니까 3년짜리 만기를 가진, 그러니까 예. 3년 뒤에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채권을 사는데 그 이자가 얼마냐면 1.1%. 1.1%.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이자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옛날처럼 그냥 뭐 재테크 공부 안 하고 예금 이거 한다라는 게 물론 뭐 그걸 해도 되는 분도 많습니다. 100만 원 넣으면 3년 후에 101만 1천 원 정도 찾는다는 이야기네. 예, 이제 그 3년간 누적 이자니까 한 4만 원 정도 아, 4만 원 정도 찾는 겁니까? 예. 아, 1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예전처럼 예. 뭐 복리의 효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자가 이자를 계속 불려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자신의 상대성 이론도 있지만 그보다 복리에 대한 이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잠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리의 이야기. 네. 예. 어떤 자산, 뭐 어떤 예금이라고 하죠. 예. 어떤 예금에 제가 매년 7.2% 수익을 주는 예금에 가입을 했다. 7.2%. 예, 그 행운하죠. 꿈의 숫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그러면 10년 뒤 얼마가 되는가? 그럼 매년 7.2% 이자를 주게 되면 100만 원을 넣어놨다 그러면 10년 뒤에 이 돈이 얼마가 되냐면 200만 4천 원이 됩니다. 야, 괜찮네요. 예, 왜 그러냐면 7.2% 이자니까 첫 해야 당연히 107만 원이지만 그렇죠. 2년 차에는 이자가 이자를 낳기 때문에 그렇죠. 115만 원 정도 되고 107만 원에 7.2%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3년 차에는 123만 원 이런 식으로 예.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주 금리가 낮을 때는 이 복리 효과가 작동을 안 하는데 조금만 금리가 높으면 수익률이 높으면 그러네요. 복리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 아까보다 이제 반이죠. 예. 7.2%가 아닌 3.6%의 복리 수익률로 운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0년 가까이 걸립니다. 아까는 10년.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 이자가 이자를 이렇게 불리는 그런 효과들 때문이고요. 참고로 그렇죠. 제가 하나만 더 예.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한 그 14% 정도로 뭐 이렇게 운용을 한다 이러면 예. 한 5년 좀 지나면 이게 2배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 생각나네요. 그 워런 버핏이 뭐 40년 동안 뭐 꾸준히 20몇 %를 예. 주식 시장에서 수익률을 걷어 가지고 네, 정확하게 21.8%로 한 50년 정도를 50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예. 이제 1960년대부터 이분이 운용을 했기 때문에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 대목에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예. 아니 도대체 그런 수익률의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주식시장이 최악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지금 오늘 이 경제교육을 하게 된 걸 제가 너무 반갑게 생각하는 이유가 최악의 상황에서 경제 교육을 한 게 반갑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나 최 기자님처럼 예. 직장 생활 20년 차, 30년 차인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어떤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은 좀 잘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또는
그 이제 우리나라의 뭐 부모님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렇죠. 교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입사원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나라에도 고수익 자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아까 제가 저희 나라라 그랬던 예.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고수익 자산이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 2002년 이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또 정보통신 거품 뭐 이런 것들에서 회복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16, 17년 동안의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 9.5% 정도 나옵니다. 9.5%. 올해는 뭐 정말 뭐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종합주가지수에 만약 투자를 했다면 9.5% 정도 되는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고요. 연평균 몇 년부터라 그랬죠? 2002년. 2002년부터 예, 그리고 9.5%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또 예. 배당 수익률이 한 2% 나오니까요. 아, 그거 따로.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수익률이 10%를 훌쩍 그러네요. 뛰어넘게 11%네요. 예, 이런 자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에는 은행 예금만 뭐 또는 저축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만 하면 그렇죠. 되니까 경제 공부 필요 없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그렇죠.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얼마 정도 올랐냐면 네. 4.9% 정도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땅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2012년부터 한 15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또 지방 아파트, 특히 부산이나 맞습니다. 지방 광역시 아파트 가격 예. 급등했던 것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예.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예. 어떨 때 관심이 가냐 하면 뜨겁게 달아오른 그 기억만 인상이 그렇죠. 남으니까 예. 그 수익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또 부동산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기 돈만 갖고 부동산 사는 분들은 참 부러운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빚을 지니까. 예,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은행 가서 빚을 예. 지잖아요. 예. 빚을 지는데 뭐 대부분 보면 집 사는 돈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뭐 이렇게 하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까지는 빚을 지잖아요. 예. 그러면 빚을 졌는데 집값이 5% 올랐다. 그러면 사실 이자 비용을 감하고 보더라도 예. 실질적인 원금에 따른 수익률은 그보다 높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좀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부동산의 평균 그 수익률이 그렇게 낮은 이유가 근데 사람들은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주 특정 지역만 가령 예를 들어서 0.1%의 땅 또는 1%의 땅, 10%의 땅만 굉장히 많이 올랐더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90%라 99%의 땅들은 그냥 이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오늘 최 기자님이 핵심을 짚으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왜 경제 공부를 예. 해야 되느냐? 예.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식 시장이 9% 정도의 수익을 낸다. 그렇지 않습니까? 9% 정도를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그 9% 수익을 올리고 내가 그 혜택을 받다는 사람들은 적을까요? 없어요. 별로 왜 주변에. 그럴까? 제가 오늘 예. 그 이유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렇죠. 이유인데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통계 공부, 경제 공부를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저는 좀 해야 된다. 또 그걸 안 되면 부모님들이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죠. 뭐냐면 예. 우리가 연평균 9%의 배당 수익률 2% 정도 하면 한 10%, 15% 정도 수익이 매년 딱딱 나오면 좋죠. 따박따박. 예, 그러나 그건 굉장히 희소하다. 예. 언제? 5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5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네, 다시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평균과 분산이라는 건데 예. 뭐 오늘 그것까지 이야기는 예. 그렇고요. 주식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 9%지만 그거는 예. 5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며칠 기간 동안 또는 몇십일 기간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상승했더라. 또 예. 종목도 아주 소수의 특정 종목만 그렇게 수백 배, 100배 주식이 수익을 올라서 상승했더라. 전체 수익률을 9%를 만들어 준 거더라. 마치 그래서 전국 부동산 값이 다 오른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네요. 예,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 제가 주식 시장에서 5년에 한 번 정도만 평균의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 5년 중 4년은 무슨 일이 있냐? 예.
극단적인 플러스가 나든가 극단적인 마이너스가 난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분포를 그 봉우리가 2개 있는 분포라고 해요. 봉우리가 두 개, 쌍봉? 쌍봉입니다. 예. 쌍봉. 예, 그래서 갑자기 강원도에 있는 어떤 산이 생각나는데요. 예. 이 아주 극단적인 수익률, 그러니까 플러스 100%나 80%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종종 있고 예. 반대로 마이너스 40%, 30%의 수익을 기록하는 애들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 특히 경기의 순환이라는 거 이런 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것 따라서 자산 시장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린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 재테크가 처음부터 계획이 엉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면 옛날에는 은행 예금 넣어놓으면 노후 문제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집 사는 그렇죠. 문제까지는 해결이 됐었습니다. 과거의 고금리 시대와는 다르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는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기 어려워졌다. 복리 효과도 없다. 세 번째,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산이 드물게 존재하는데 그게 주식과 부동산인 것 같다. 그런데 네 번째, 이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게 모두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오르거나 또는 특정 종목 지역만 오르는 성격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그러면 결국은 복리 효과가 있는 것, 남아 있는 거는 주식과 부동산인데 특정 시기, 특정 종목, 특정 지역만 오른다면 특정 시기, 특정 종목, 특정 지역을 우리가 잘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차라리 시장 전체를 사든가. 시장 전체를 사든가. 그래서 평균이라도 먹을 수 따라갈 있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자신의 운을 믿는 투자들도 종종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금융에 있어서 경제 공부. 다시 말해서 경제가 좋아질 때 부동산도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주식 가격도 많이 오른다지만 오를 때는 아주 소수의 특정 지역만 오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억울해요. 이런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일단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런 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다면 또 하나 더 제가 이제부터는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시작드리는데 제가 바로 이력 효과에 대해서 오늘 이력 효과. 잠깐만 여기에서 이제 경제 퀴즈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 경제 이론은 1990년대 일본처럼 낮은 경제 성장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 경제 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실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나왔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이 이야기 들을 때 이력서 쓰시는 것, 그래서 새로운 직장 찾을 때 본인의 이력이 도움이 될까? 효과가 있을까? 이제 정답 확실히 아시죠?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콩과 마이크는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아쿠아리움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문자 좀 읽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손은희님, 현재의 불안한 분위기에 힘이 되는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려고 이 방송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방송분은 아이들과 함께 여러 번 다시 듣기 하고 있어요. 존리 대표부터 해서 쭉 다시 듣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님, 지금은 현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갈팡질팡합니다. 김경숙님, 이 답변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님, 애들이 아니라 저부터 경제교육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김준수님, 좌절하지 마시고요. 0572님, 급상승하는 주식을 사는 것은 빠른 수익을 주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르죠. 재무구조와 영업실적이 좋은 회사를 찾아 길목을 잡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투자 원칙 같은 것을 제시해 주셨네요. 지금은 현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공부 다 우리 강의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빨리 물으셔가지고. 핵심적인 게 그냥 중간에 훅 나오는 게 좋죠,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 여유 자산 또는 이제 그 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그 예. 돈을 모으는 방법을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반반. 반반. 네, 50%는 달러 자산에. 50%는 달러 자산에. 예, 달러 자산 중에서도 뭐 외화 예금도 좋고요. 외화 예금도 좋고. 또는 뭐 미국의 주식형 펀드도 좋겠죠. 아, 미국의 주식형 펀드. 예, 그래서 이제 그 반은 그렇게 외화에 투자를 하고요. 예. 나머지 또 반은 예. 이게 그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중에서 약간 신용도가 떨어지지만 고금리를 주는 금융기관들이 존재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예. 몇몇 금융기관들이 예. 고금리를 제공해 줍니다. 대신 예금자 보호가 되는 한도 내에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금을 하고요. 아. 또 남는 돈들은 예.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특성이 뭐냐 하면 안정됐죠. 안정돼 있고 또 그 과거에 줬던 배당을 중단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배당을 받기를 원하고 투자했던 분들이 다 빠져나가죠.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한번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예. 오늘 뭐 정답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고배당의 이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은 배당을 중단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배당을 많이 줬고 예. 그리고 올해도 이미 영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배당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좀 많이 주식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최근에 많이 주식을 사고 있다. 제가 오프닝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주가가 한참 빠질 때 월요일 화요일이었나요? 지금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과열 상태에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 같을 때는 오히려 안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요약하자면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반반. 반반. 그러니까 달러 자산의 한 절반. 예. 또 우리 주식이든 아까 말씀드린 고금리 상품들의 절반. 그냥 물론 고금리 바래봐야 3, 4%겠죠. 3, 4%도 잘 안 나오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뭐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예. 증권사와 예. 저축은행에 가시면 아직도 이런 그렇죠. 특판 예금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예금 보장이 되는 그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아까 그렇죠. 이야기했던 그런 예. 몇몇 금융기관들 중에서는 예. 과거에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곳에다가 분산 하면, 그렇죠. 배치하면 예. 음. 돈이 그 정도 더 많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른 데 알아보시고요. 아니, 뭐 부럽죠. 그거는 뭐 더 이상 증권사 PB 센터 가시면 그런 분들은 이제 충분할 것 같고 이 정도는 이제 중산층들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모님용 경제 공부로 예. 또 넘어가도록 그렇죠.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예.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연봉 받는, 높고 안정적인 연봉을 받는 직장인 또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기를 많이 기대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졸업의 타이밍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졸업의 타이밍. 예, 예일대학교에 리사칸 교수라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 전미경제분석국에 이제 거의 뭐 부소장 정도 일을 하시는 예. 어마어마하게 명성 있는 노동경제학 학자신데요. 예일대학교 그러면 이분이 이제 대공황 때 1929년입니다. 예. 1929년 그때 그 명문대학들을 졸업했던 학생과 대공황기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과 대공황 있기 직전 예. 1928년, 27년에 졸업한 학생. 그때는 호황이었죠. 예, 그리고 1년 차이죠. 우리 96년과 97, 8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 호황과 불황 사이에 1, 2년 차이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예. 성적은 비슷하겠죠.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똑똑- 호황기 때 예. 들어와서 운 없이 불황기 때 졸업한 것뿐이지.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런데 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사회생활 초기부터 낮은 임금을 받기 시작해서 평생에 걸쳐서 1, 2년 앞에 졸업한 학생보다 낮은 소득을 기록했다. 평생. 예일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도 언제 졸업했느냐가 인생을 좌우하더라. 98년, 99년 졸업한 우리 세대들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우리 92학번 정도 되나요? 뭐 이런 오늘 이제 최 기자님 학번을 알게 됐고요. 아니 저는 그 학번 아닙니다. 예. 아무튼 예.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예. 재밌다기보다는 너무
안타깝지만 예. 경제학자로서 흥미로운 연구라서 어. 한국에도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한국에도 있더라라는 거죠. 한국에도 있어요. 예. 이제 외환위기를 대상으로 연구한 거죠. 예. 그래서 청년기 일자리 특성이라는 그런 연구 논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일자리. 그러니까 첫 일자리라는 게 뭔지 알죠? 사회생활의 첫 번째 그렇죠. 일자리가 첫 일자리. 예. 어떤 일자리로 갔느냐 또 빨리 그 직업을 잡았느냐가 중요한 이야기죠. 다시 예. 합니다. 연봉 수준과 예. 첫 직장을 잡는 데 걸린 기간입니다. 연봉 수준과 첫 직장을 잡는 잡는데 걸리는 기간. 네, 그게 짧고 고액 연봉을 잡으신 분들은 예. 그 뒤에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평생에 걸쳐 고소득을 누리고 이 진짜 운칠 기삼이네. 반대로 예. 첫 직장을 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보다 또 눈높이를 낮춰. 예. 왜냐하면 너무 실업이 장기화되니까. 예. 그래서 힘들게 낮은 소득, 낮은 연봉의 직장을 잡았던 분들의 생애 소득들을 그 뒤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예. 고졸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고졸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대학 졸업자는 상당한 차이가 목격되더라. 그렇군요. 이건 결국 왜 그런 건가요? 결국 예. 이력 효과. 이력 효과.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예. 제가 최 기자님을 처음 봤어요. 음. 최 기자님을 면접장에서 봤습니다. 네. 근데 면접장을 봤는데 예.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수년간 직업도 안 잡았고 그렇지. 또 이력서를 봤더니 좀 뭐 사회적 평판이 그렇게 예. 좋지 않다 싶은 예. 데를 다니다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 내가 모르는 이 사람의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동안의 그 사회적인 어떤 그냥, 경험이나 이런 거는 그냥 불황이어서 그랬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지만 얼마나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상대의 못하죠. 어떤 그 구직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측정할 방법이 우리가 참 많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 이야기 했는데 예.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인지 운이 없었는지를 구분하기가 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측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 우리가 이력서에 한 줄 한 줄을 신중하게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가 떠오르죠. 자, 첫 번째 부모님 입장에서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경제 공부도 할 기회가 많으시니까 자녀가 예를 들어서 대학원을 가겠다. 대학원을 가겠다. 예. 또 유학을 다녀오겠다. 예. 졸업을 늦추고 뭐 휴학을 하고 어디 어학연수를 갔다 오겠다. 예. 호황기에 그러는 건 괜찮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근데 그 호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죠. 항상 알아둬야 되는 거겠죠. 반대로 굉장히 불황이 지속되고 있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 역발상이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이 불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테니까 뭐 군대라도 뭐 남학생 같은 경우는 간다든가 여력이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시겠습니다만 자녀와 함께 잘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상급학교 진학을 생각해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필요하고 두 번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청년 실업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가네. 이게.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구조적 충격이 생긴다. 그러네요. 그 잃어버린 세대가 나타나게 되는 거네요. 일본의 사토리 세대 같은 세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세대는 나중에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또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죠. 그걸 제가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막 운 좋게 예를 들어서 2017년이었어요. 주식 가격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불을 뿜으며 2018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을 때 그럴 때에는 자녀한테 이렇게 설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직장을 먼저 취직을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나아지는 여건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하고 뭐 또 못다한 공부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MBA 과정을 또는 사내 교육 과정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타협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재테크뿐만 아니라 자, 첫 번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수익 자산이 우리 경제에 여전히 주식과 부동산이 존재하는데 둘 다 등락이 너무너무 크니까 경제에 대한 이해가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인생의 첫 출발할 때는 자녀와 특히 그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도 경제 공부는
이게 굉장히 이력 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러네요. 이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은 오늘 조금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또 부동산도 특정 시기 특정 종목이 잘 타오를 수 있는 상황이고 인생에 있어서도 때를 잘 만난 세대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 세대들은 이제 또 다르게 제가 한 음. 말씀 드리고 싶다면 예. 본인이 운이 좋았던 세대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예, 젊은 예. 세대들한테 맞습니다. 예, 그건. 뭐 이게 예. 방송용어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꼰대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예.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성적이나 학벌 보면 사실 최 기자님 세대나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스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음. 어떻게든 이 세대와 함께 그죠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에 있어서의 어떤 같은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그 샨티라고 발음해도 됩니까? SHANTY님 홍 박사님처럼 정보를 주니까 정말 유익합니다. 저도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이력 효과가 사실은 뭐 주식, 부동산, 뭐 경제, 인생에도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예. 이야기를 이제 예. 또 하러 갈까요? 예. 이 이야기 오늘 너무 많이 시간을 잡아먹어서 예. 제가 준비해온 것 중에 하나를 마저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느 날부터 우리를 이렇게 또 겁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예. 바로 뭐냐면 로봇이 인간을 모두 대체할 것이다. 예. 무섭죠. AI 정말 화두입니다. 예, 예. 이건 이제 저도 해당되고요. 저도 지금 대학 진학을 앞둔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경제학자로서 저는 당연히 자산시장에 연관을 맺고 있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예. 주식이 어떨 때 오르고 부동산이 어떻게 오르나 이런 것만 공부를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최근 제가 관심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 경제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로봇의 보급이, 먼저 AI 인공지능의 보급이 활발해진 나라에 일자리에 어떤 특징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부모님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하네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12개 지역 연은이 있습니다. 우리로 예. 이야기하면 뭐 이제 지방 대도시들마다 예. 중앙은행의 지점이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겠는데 물론 예. 이제 그 독립적입니다만 예. 그 지방에 있는 연은들 중에서 세인트루이스 연은이라는 곳이 예. 연구가 아주 유명한 공부 열심히 하는 연은입니다. 예. 연방준비은행.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로봇이 미국의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로봇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저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로봇의 도입이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언제부터 1983년부터 추적을 해서 어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그 인터넷 예. 정보통신혁명 우리가 빨리 우리가 캐치업했지만 예. 아무튼 뭐 역사가 그 오래되니까. 페어차일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예. 반도체 산업이라는 걸 만든 나라가 여기고 그렇죠. 예. 수많은 특히 5대5 연안에 있는 로스트벨트 그 이제 잃어버린 산업 도시에서 근로자들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겨서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예. 같은 그런 반자유무역 또는 반 어떤 기계화에 대한 어떤 선봉에 서는 정치인을 낳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노동자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자, 첫 번째 반복적이지 않은 지식 노동자. 반복적이지 않은 지식 노동자.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매일매일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정해져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컴퓨터 켜고 하는 일은 똑같겠고 또는 회사에 출근해서 기계에 손보고 하는 건 똑같죠. 예. 그러나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전날과 100% 같은 일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업무들이 지속되는 그런 지식 노동자들이 존재하겠죠, 세상에. 영어로 non routine cognitive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반복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지식 노동자, 인지 노동자라고 하는데 예. 인지 노동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예. 좀 안 쓰니까 그렇죠. 지식 노동자. 예.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직업이 이제 관리 및 전문 연구직들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관리 및 전문 연구직. 네, 두 번째는 반복적이진 않지만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이지는 않지만 유체 노동. 이거는 뭡니까? 예, 음식물을 조리하고, 그러니까 그 요리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이 요리사. 예, 고객들이 와서 주문하는 게
매일매일 달라질 거고 요즘 뜨는 직업이 요리사죠. 또 매일매일 요리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예, 예. 왜냐하면 자기의 숙련 수준, 기술 수준, 고객의 그 수요가 달라짐에 따라서 맞습니다. 공부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이발사, 미용사 이쪽도 막 유행도 뜨더라고요. 바뀌니까. 예. 여기에 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예. 쪽에 관련된 업무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환자의 상태가 매일매일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런 일들이 존재하고요. 세 번째는 반복적인 지식노동. 반복적인 지식 노동. 이게 이제 판매 및 단순 사무직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예. 마지막은 반복적인 육체 노동자. 지금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반복적인 지식 노동과 반복적인 육체 노동. 이분들은 일자리가 앞으로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로봇은 그리고 AI는 반복적인 일을 캐치해서 그렇죠. 인간을 대체하는데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은 직업군이 반복적인 지식 노동과 반복적인 육체 노동 아닌가요? 일 수도 있죠. 일 수도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일자리 중에 한 25% 정도가 제조업. 그렇죠. 그리고 또 전체 일자리 중에서 또 한 20% 이상이 자영업. 그리고 그 외가 이제 다른 노동으로 구성이 예. 돼 있을 텐데 예. 이런 노동 시장에서 여건들을 살펴보았을 때 일단 현재 이 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예. 일이 반복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알고 고민을 있죠. 할- 본인들은 예, 정확히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하던 일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비슷한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점검이 필요하다라면 예. 두 번째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봤더니 반복적인 인지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예전에는 한 3천만 명 정도 미국에 있었대요. 예. 근데 지금 5천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답니다. 그래요? 오히려. 예, 인지 노동을 예. 하시는 인지적인 지식 노동. 예. 그러니까 비반복적인 지식 노동자들은 3천만 명 정도 고용돼 있었던 게 지금 5천만 명으로 늘었다. 비반복적인. 네, 그리고 예. 또 비반복적인 육체 노동자들도 한 1,500만 명 정도 노동시장에 있었던 게 지금 2,2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반복적인 곳은 지식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는다. 네, 그러나 반대로 반복적인 육체 노동자, 반복적인 지식 노동자 모두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일자리 수가 인구가 느니까 저기는 이민자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았거나 또는 줄었다라는 것은 기계와의 경쟁에서 그러네요. 반복적인 일을 하는 직업들이 앞으로 참 미래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임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그렇죠.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대체할 수 있으니까. 또 더 나가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사회에서 기계의 값은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대학을 이제 진학하거나 상급학교를 진학하려는 자녀들에게 예. 당신이 네가 아이가 어떤 과정,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에 펼쳐질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의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 이미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육체 노동 같은 경우도 반복적이지 않은 육체 노동 저는 이게 흥미로운데 이것이 이제 음식물을 조리하고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발사, 뭐 미용사 이렇다면 상당히 이제 1대1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러니까요.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자리도 굉장히 많다라는 건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이발소나 미용실만 가게 돼요, 사실은. 예. 그 사람만 찾게 되는 거고, 사람이. 예? 최 기자님 머리 스타일은 변화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알려고 하시면은 이거는 국가 보안이기 때문에. 이런 또 비반복적인 예. 육체 노동이 있었군요. 예, 상당히 좀 그 훌륭하신 그 미용사분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4498님 문자 와 있네요. 저도 반복적인 육체 노동에 속하는데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어떤 직종으로 전환해야 할지 연구해 봐야겠어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8354님, 저는 경제지식 꽝입니다. 공부하려고 하니까 막막합니다. 출발하기 쉬운 책부터 읽을 수 있도록 추천 부탁합니다. 책 추천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저자라 예. 제가 제 책을 추천하긴 그렇고요. 아니요. 아니 그 책도 뭐 추천 돈의 역사였잖아요. 예, 그렇죠? 돈의 역사도 뭐 이렇게 경제 입문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또,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밖에 저는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꼭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예. 읽었다 싶었는데 그 다른 사람이 추천해서 좋은 책도 있지만 이 서점을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는 게 예. 가서 경제 이제 입문서가 놓여 있는 서가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예. 가셨는데 한 두세 장 읽었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10개 이상 나왔다. 포기하시고 예. 저는 사람들마다 눈높이는 다 다른 거고 예. 어려운 책, 유명한 책이 좋은 책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쉽게 내가 맞습니다. 보았을 예. 때 읽기 편한 책들 그러면 뭐 이 입문서들 중에서도 특히 기자님들 중에 예. 글을 쉽게 쓰시는 재주를 갖고 계시는 예. 그런 기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최근에 책들을 보면 눈높이에 맞게 예. 우리 뉴스의 헤드라인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주는 그런 쉬운 책들도 있으시니까 맞습니다. 예. 꼭 서점 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베스트셀러만 보는 게 아니라 예. 한번 읽어보는데 한두 장 안에 내가 모르는 내용이 많은 책보다는 좀 이해가 쉬운 책. 그러면 그런 책들은 쉬운 책은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 하면 반복 학습을 통해 기억을 잘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유명한 책, 예. 저명한 저자의 책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본인의 눈높이에 맞다 싶은 책들부터 출발하시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경제 공부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그 세 가지 이야기 좀 드렸잖아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복리 효과가 참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게 돼가지고 예. 자산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산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시장인가를 좀 설명한 책들 그런 그렇죠. 책들도 좋을 수가 있겠고 앞으로는 영원히 저금리 저성장으로 갈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적어도 단기간 내에는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뭐 20년 뒤 30년 뒤를 어떻게 알 수 알겠습니까? 없죠. 혹시 통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수년 내에는 바뀌지 않겠다 예. 싶은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런 어떤 일자리의 미래를 다루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연구된 것들을 좀 잘 쉽게 설명해 주는 책들도 또 좋은 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아까 이력 효과를 이야기했던 예. 것처럼 예. 그 노동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그 우리가 예. 직접 해당되는 건 그 관련된 정보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그렇습니다. 나가서 이런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까지도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좀 친절한 책들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우리 그게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자녀랑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영역을 집중적으로 파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지금 아이가 고3이세요? 아니면 대학을 네, 이번에 대학 진학합니다. 대학 진학하시는 거죠? 아이한테는 아이 적성에 따라서 뭐 그 맞추셨겠지만 어떤 쪽으로 가라. 우리가 직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직업 이야기를 했으니까 추천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한테는? 네, 그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되는 전공을 찾아보자. 평생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예, 것.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인지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 예. 노동이어야 되는데 반복적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흥미를 느끼고 공부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게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지식 산업 사회에 필요한 전공들이 있겠죠. 예. 그 전공이면서 예. 하나 더 나가서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랑 그렇죠.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설득하고 있는 게 예. 이 통계 관련돼 있는 그런 예. 야구 통계가 굉장한 세계라는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사이버 매트리션들이 예.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 세이버 매트리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역사를 저 닮아서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역사를 좋아한다라면 사학과 이렇게 예. 할 수도 있지만 제 책, 돈의 역사에서 다룬 학문이
경제사거든요. 야, 이코노믹 특정 분야. 히스토리. 예, 그러니까 음. 이런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돼 있는 어떤 계속 공부가 필요한 그런 것과 연관돼 있는 사슬을 엮어가는 그리고 흥미를 좀 도입해보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진학 지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